저를 초대하신 사장님이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리더들도 있으니까 비전도 보여주고 리더들한테 메시지도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제가 금요일 날 어디 잘 안 다닙니다. 왜냐면 금요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저녁 타임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사장님이 탁 부르니까 제가 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 중에서 베프는 아니지만 저는 베프라고 느낍니다. 사업적인 감각이 뛰어나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오늘 접고 오늘 여러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강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릴 텐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마음밭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밭. 한 알의 씨알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걷는데 그게 돌짝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굴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옥토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옥토에 떨어진 거는 30배, 60배, 100배의 수익 풍성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밭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문을 좀 오픈하시고 들어보시면 제가 아무리 강의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면 아니면 동기부여 받고 여러분들이 아메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제목은 제가 꿈을 이루어주는 아메의 사업이고 이번에 삿포로 가가지고 우리 아들 둘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저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종로구에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종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3대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와이프가 아니 3대째 살았으면 사대문 안에 건물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살기만 하면 뭐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저는 사대문 안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사대문 안에서 살면 4대째 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틀리겠죠. 그때는 전기공학, 전자공학이면은 대학교 3학년 때 전부 다 취업이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자동차가 좋아가지고 추천장을 안 받고 자동차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진이 기아 자동차 전장 실험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90년대 입사를 했는데 90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외제차가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전장 실험에서는 우리 기아에서 초창기 때 독자적으로 만든 승용차가 세피아입니다. 그러면 그 세피아의 경쟁 차종을 도입을 해서 그거를 뜯어보고 분석하고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외제차를 내가 운전해보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에 썬루프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사제로 이렇게 틸팅만 되는 거였는데 저기는 썬루프 다 되고요. 오토. 그때는 우리나라는 오토도 옵션이었거든요. 지금은 기본인데, 근데 다 오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정도 근무했는데, 실험실에 그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기획관리 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사표 내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대학원에서 재료 쪽 전공하는데 대우자동차 1년 정도 다니는데 대우자동차에서 경력사원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대우자동차에 입사원서를 쓰고 덜컥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사진은 대우자동차에서 전장 설계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쪽에 보면은 엔진 전장이라고 그러는데 배터리, 스타터 알터네이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열선 뭐 이런 것들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둘째가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준비했고 그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던 중에 회사 후배로부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메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야 이거 이렇게 좋은 사업이야 그러고 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한 3개월 도망 다녔습니다. 후배니까요. 막 때리기도 하고 커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야, 됐어. 너랑 가면 맨날 그 피라미드 얘기하니까 싫어. 계속 그러던 중에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툭 던진 그 말이 이렇게 탁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사정을 아니까 조 대리님 아이한테 상속이 되는데 알아보지 않겠냐고. 상속이 돼? 근데 그 시점에 친한 친구가 시트 쪽에 담당인데 테스트를 갔다가 덤프트럭이랑 박아가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보상을 줄이려고 막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상속이 돼?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들으면은 비전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저는 처음에 어디서 비전을 봤냐면 수입이 역전되는 거. 스폰서 나 AP인데 내가 스폰서보다 더 돈을 많이 받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대우자동차 대리인데 뒤에 있는 차장 부장은 별로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월급은 많이 가져가. 그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수입이 역전이 되는데 야 이거 합리적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400, 300, 200, 100 그러면서 90만 원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 되는 게 있어? 그 90만 원이? 그때 그 90이 금융자산으로 제가 탁 환산을 하니까 그때 돈 은행에다가 3억을 집어넣어야 나오는 이자였거든요. 그럼 내가 알아봐야지.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알아봤습니다. 제가 설계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설계자는 자동차 설계를 하면은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잘 모르겠던데 엔진룸을 확 이렇게 열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패키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배터리면은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데 다른 아이템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회의 때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1cm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0.5mm. 네,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이 공대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쫀쫀해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자동차를 꼼꼼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메이를 알아보는 것도 꼼꼼하게 알아봤겠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치밀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메이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청 반대를 했죠. 저희 부모님 엄청 반대를 했죠. 처가가 안동 분이세요. 거기 또 안동도 따지는 거 엄청 많거든요. 또 엄청 반대를 했죠. 친구들 반대했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3개월 동안 치밀하게 알아보고 미팅을 다니면서 교회 친구랑 같이 이민을 준비하던 거 제가 포기하고 내가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민을 갈게. 그러고 저는 그 친구는 토론토로 갔고요. 저는 한국에 남아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이제 부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다이아몬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업하고 지금까지 아메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 교회, 회사 이렇게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정상우 사장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갖는 데는 거는요. 정상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갖는 겁니다. 저는 잘난 척하는 애들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없는데 있는 척하는 애들, 공부도 못하는데 잘한 척하는 애들 이러는 것 뭐 척하는 애들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척해도 그냥 대충 새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안 보면 끝이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그러면 안 보면 끝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끊어버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메이가 적성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전혀 안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둘째가 장애이기 때문에 걔한테 상속을 준다는 그런 꿈 하나 가지고 제가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큰 애고요. 저기는 저희가 안동에 놀러 갔다가 사진 찍은 거고 저거는 삿포로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메이가 주는 가치 중에서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행인 것 같아요. 저는 2000년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이후로 매년 2번씩 여행을 다니잖아요. 다이아몬드 여행 한 번, 그
그다음에 리더십 한번, 그다음에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즈니스 이상을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니까 우리 큰애가 말레이시아에 취업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말레이시아 얼굴 보러 한번 가면은 마일리지로 이렇게 끊어도 비즈니스가 금방 없어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코노미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 정도로 너무 2002년부터 아메이에서 주는 여행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잘난 척 아닌 잘난 척을 해서 죄송한데 그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간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2002년 다이아몬드가 되고 매년 저는 가족, 그 당시만 해도 다이아몬드 여행을 2군데였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삿포로를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부부끼리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뭐 이렇게 멀리 갈 거냐. 근데 저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희생한 게 있잖아요. 많이 돌보지 못하면서 아메이 전념을 했기 때문에 삿포로를 한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녔는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첫 삿포로입니다. 첫 삿포로. 왜냐하면 그 설국이라는 데를 처음 갔고요. 진짜 완전 설국입니다. 그리고 눈이 쌓여 있는데 뭐 우리 키만큼 쌓여 있고요. 스키를 타는데 파우더 스노우라 넘어져도 아프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가 우리를 또 배려해 주는입니다.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왼쪽이 손이 이 마디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여기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엄지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 본사에서 일본인 강사 붙여줘서 1대1로 스키 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삿포로에서 스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스키를 타고 우리 둘째가 포를 짚지 않고도 정상에서 내려오게 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를 배우자 그래가지고 보드를 탔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만 더 오면은 보드도 정복하겠는데 그랬는데 그때 원전이 터져가지고 삿포로가 한 10년 동안 삿포로 여행을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로 다이아몬드 인비를 갔었고요. 이거는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 여러분들 아메이 리더십을 가면 액티비티를 하는데 바나나 보트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저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파트너랑 넷이 바나나 보트를 탔는데 제가 맨 앞에 앉고 타잖아요. 그러면 이 바나나 보트를 딱 넘어뜨리면 손을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첫 여행 온 사람을 맨 뒤에다 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탁 쓰러졌는데 저희는 손을 놓는데 뭔가 확 이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손을 안 놓고 머리로 갖다가 제 얼굴을 박은 겁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가 지금 찢어졌는데 여기가 이 뼈가 있잖아요. 두개골 중에서 여기가. 근데 저게 만약에 코나 입으로 부닥쳤으면은 완전히 함몰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액티비티 못하고 아메에서도 바나나 보트 여러분들 리더십 가든지 바나나 보트 못할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인비가 없어지면서 그 삿포로가 없어지면서 하와이를 가는데 이게 마우이 섬입니다. 얼마 전에 불 많이 났잖아요. 거기에 엄청 유명한 호텔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바깥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하와이가 더운데 습하지를 않기 때문에 긴팔을 입어도 괜찮은 그런 곳.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살고 싶은 데가 삿포로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거기서는 자비랑 선교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좋은 데는 하와이입니다. 낮이 딱 저한테 맞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습하지 않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 코타키나발루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2층 그 버스 말고 비행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네. 아무튼 에어버스, 에어버스 2층. 그래서 거기에 2층에 이제 비즈니스석이 쭉 있는데요. 뒤에 가면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술을 못 하는데 그냥 무제한으로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사진 좀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크루즈를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정상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지중해를 가는데 한국에서 리더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상해를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파트너들이랑 놀았는데 많은 분들이 뭐죠? 이 크루즈는 나이 들어서 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스케이트장도 있고요, 공연장도 있고요, 카지노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있고요, 농구 코트 있고 이런 거 다 공짜거든요. 이런 걸 하려면은 진짜 직금 타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꼭 한번 타보실 만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지에 그때 가가지고 그때 우리 둘째가 고3이라 와이프가 좀 늦게 왔습니다. 혼자 막 이렇게 놀고 있는 사진 찍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가고 싶은 나라가 시드니입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가 호주 시드니인데 이게 그 다리 위에 뭐죠, 사장님? 하버 브릿지.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를 못 다닙니다. 그래서 안 다니는데 가이드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사장님, 첫 번째 이거 비싼 겁니다. 비싸도 내고 내가 내 돈 안 내니까 나 싫다고 그랬더니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하버 브릿지 등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 뒤에 저희 와이프 잡고 올라가 가지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가 진짜 좋은 거는 여러분들 이 호주 시드니는 공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이 가시거리가 한 100k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고 싶었던 데가 제가 버킷리스트에 있던 게 크로아티아인데 여기 크로아티아 갔습니다. 크로아티아 가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두브르닉이고요.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갔어요. 정선사님보다 먼저 가서 여기 꼭 가보시라고. 그러면 정만대에서 보고 왔는데 이게 3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핫플레이스입니다. 이런 데도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태국 치앙마이 갔는데 이게 미슐랭 그 식당이랍니다. 파트너랑 가고 아마 이 친구가 전번에 한번 와서 강의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뉴 에메랄드 된 친구고 강의는 이 친구가 잘합니다. 이 의사, 둘 다 의사 부부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 산부인과인데 여러분들이 작은 근종 수술엔 최고 권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수술을 하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시드니에 갔는데 시드니 박물관에서 이렇게 그 미술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서 같이 밥 먹고 찍은 거고요.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시간적인 자유를 또 얻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둘째하고 같이 어디를 갔냐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인을 해서 지금 진짜 피라미드 앞에서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통곡의 벽에서 있는 여군하고 같이 사진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페트라, 요르단에서 아웃하는 그런 거 13박 15일 갔다 왔습니다. 근데 두 번 다시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메이 여행은 한 호텔에서 계속 묵거든요. 근데 13박 15일을 13박을 매일 다른 호텔에서 묵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짐을 못 풀어요. 들어가서 내일 짐 싸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날 줄 알고 막 진흙을 막 바르고 머리에다 막 바르고 했던데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큰애가 군대 제대한 다음 날 짐 싸가지고 한 보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이태리 일주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갔다가 이렇게 아웃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넷이 원 없이 여행 다녔던 것 같아요. 돈 걱정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소렌토 가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피렌체 그다음에 이거는 베네치아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위스로 가서 여기가 저희가 마테오른입니다. 여러분들 그 파라마운틴 영화 할 때 나오는 그 산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옆에서 융프라우를 가는데 젊은 부부가 애들 입고 탔더라고요. 자기가 그 남자분이 자기가 3번 왔답니다. 근데 2번은 산을 못 봤답니다. 왜냐면 안개가 끼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봤다고 하면서 또 올라갔다가 트레킹 걸어서 트레킹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는 융프라우입니다. 융프라우. 그래서 올 때는 이제 비즈니스 끊고 마일리지가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끊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대충 사랑이란 여기가 베드로 성당입니다. 미리 다 끊어가지고 가가지고 줄 안 서고 들어가서 근데 제가 미술을 전공 안 해가지고 감동은 없었습니다. 봐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요. 여기가 남부 쪽입니다. 여기가 소렌토고요. 이 소렌토에서 아말피에안 가는 저 도로가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 해안도로 중에 한 곳입니다. 생각할수록 더욱 신비하고 또 신기한 만남. 그때 그 자리에 내가 만약 없었으면 과연 널 만났을까. 내가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았을까. 가끔 하늘에서 정해준 사람이 카페에서 커피 먹고 이제 피렌체로 왔습니다. 저기 듀오모 성당도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로 이동을 해서 베네치아 도착해서 사진 찍고 이 전부 다 제 사진기로 찍은 겁니다. 손을 처음 잡았을 때 그대 고운 손에 떨림. 여기가 밀라노입니다. 밀라노. 그 밀라노에서 기차 타고 이제 스위스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 가서는 집을 통째로 하나 빌려가지고요. 밥도 해먹고 산악열차 타고 이제 저기 마테오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융프라우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그 마테오른, 융프라우 이렇게 두 군데 보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서 선글라스를 안 가지고 올라가가지고요. 저게 전부 다 빛이 반사되다 보니까 다 인상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 보이나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행복합니다. 둘째가 비록 장애로 태어나서 이 가슴은 아프지만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행복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메이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행복하시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과연 행복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 행복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조사를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봤더니 첫 번째가 금전적인 이유가 40.2%입니다. 저는 이제 공돌이니까 데이터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이 21.3%, 그 다음에 긍정적 마음가짐이 16.2%,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돈이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친구 아버님이 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밥을 산다고 친구 4명이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아메를 전달한 친구들인 거예요. 하나는 3대째 친구, 걔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까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이렇게 같이 만났거든요. 뭐 다 대기업 다녔습니다. 근데 올해 은퇴하고 한 친구는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고 있고요. 한 친구는 치기공을 전공을 했습니다. 치기공.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나는 70까지, 80까지 할 수 있어. 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잘렸습니다. 왜 잘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3D 프린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남아도니까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야라고 하지만 그게 5년 후, 10년 후까지 가느냐?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짜로 쇼킹한 게 뭐냐면 제 꿈은 5층짜리 건물을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5층짜리 건물에서 살고 1, 2, 3, 4층 임대 주고 요새 젊은 애들 뭐 워라벨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워라벨을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여러분들 종로, 제가 맨날 놀던 애가 종로였는데 종로 한번 가보세요. 그 종로 상권이 엄청난 상권이잖아요. 그 대로변에 있는 1층에 있는 상가들이요, 임대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어있는 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종로 일가에 맥도날드 아시잖아요. 3층짜리 건물 맥도날드. 그게 없어지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할리스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할리스가 지금 나가서 임대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모나미 빌딩 아세요? 종강 옆에? 예, 그것도 임대 나와 있고요. 즉 뭐냐면 이제는 건물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똘똘한 곳에 있는 건물 하나 또는 집 한 채가 부러운 거죠. 여러분들 원밸리라고 아세요? 고토 건너편에 반포대교 강북에서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아파트가 재건축됐잖아요. 거기 55평 사시는 분이 한번 초대를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55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65억인 거예요. 65억.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웬만한 꼬마 빌딩 하나를 내가 안고 사는 거거든요. 뭐 그게 한 채면은 부채가 되겠지만 거기 사는 분들이 그거 한 채만 있겠냐는 얘기죠. 즉 뭐냐면 행복도 금전적인 여유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위로 꼽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뭐 내가 나이 들어서 꿈이 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꿈을 꾸거든요. 여러분들 꿈이 있으신지, 그러면 과연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아까도 뭐 행복의 조건같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요, 가치 있는 꿈들의 전진적인 실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꿈들을 점진적으로 내가 실현해 가는 것이 남들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거죠. 돈만 많이 벌어서가 성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꿈들의 점진적인 실현.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변화해야 되겠죠. 변화. 여유로워야 되겠죠. 저는 저희 어머니 추석 다음 날 저희 어머니 아버님하고 안동에서 장인어른이 이제 올라오셨어요. 장모님은 한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이제 수지 쪽에서 고길이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그 시내에 이렇게 상가주택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젊은 분이 커피숍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자기 차 빠질 테니까 여기다 대세요. 여기 댈 데 없으니까요. 그리고 처남한테 댄 데는 거기는 차가 나오면은 불편하니까
제가 나가면 한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 대세요라고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내가 이분 참 친절하고 젠틀하다. 그런데 저는 자동차 회사에 있었으니까 죄송하지만 자동차로 사람들을 많이 평가들 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포르쉐를 탁 타고 자기 가족들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처남한테. 이게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이 남들한테 친절하고 배려심도 있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없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요. 막 친절하게 여기다 대고 저 같으면 그냥 가요. 말 걸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래서 저도 한번 그분을 보면서 차를 보니까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 그냥 볼 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여유, 변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가족들이 좋아할 수 있게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성공이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남을 코칭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꿈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아까 꿈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왜 꿈이 중요한가? 그러면 현대 문명은 과거인들이 꿈꾼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꿈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꿈이 없었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꿈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명이 생긴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현대인들의 꿈의 세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테슬라의 창업자가 지금 그 사람의 꿈이 뭐예요? 화성에다가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꿈이거든요. 저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꿈을 꿀 때 거기에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그 꿈을 꿨겠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겠죠? 지금 여러분들 테슬라에 있는 그 머스크가 나 화성에다가 사람들을 정착시킬 거야. 그리고 X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로켓을 싸게 뭐 하는 거 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화성에 가겠구나. 사람들이 정착을 하겠구나. 왜? 미래는 지금 현대인들이 꿈꾸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미래는요. 그건 그 사람들의 꿈이고 그 사람들의 미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꿈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그 다음에 갈망하고 되고 싶은 그 꿈이 여러분들의 5년 후, 10년 후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평창동으로 제가 경복고등학교 나왔거든요. 평창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창동의 집들은요, 으리으리해요. 산 위에 있는 집. 저희는 산 밑에 있었고요. 제 친구들 보면 산 위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 외제차가 없을 때도 거기는 벤츠, BMW 너무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벤츠 좀 태워드려야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태워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그냥 내가, 그러고 싶다. 그렇게 꿈꾸고, 우리 아버지 태워드려야지 했던 그 마음 하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의사네 집이 송도였거든요. 송도에 홈미팅을 하러 도와달라고 갔는데 내가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저도 여기 오늘도 일찍 도착했거든요. 항상 일찍 가요. 너무 일찍 가니까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그 앞에 벤츠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 매장을 가서 내가 그러면 드림빌딩을 해야지. 쫙 보는데 그때 GLC가 새로 모델이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타보고 앉아보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회사에서 그 짓 했으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괜찮다. 너무 좋다. 나한테 딱 맞는 사이즈네. 그리고 이제 와서 홈미팅을 하고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를 봤다. 이거 너무 좋더라. 꼭 타고 싶더라. 내 버킷리스트가 됐다. 딱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중요하잖아. 나의 미래는 말고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중요한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꿈이 결정하기 때문에 꿈꾸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 환경이 이래, 그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꿈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적어보잖아요. 여러분들 미팅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 뭐 여행, 용돈, 자녀 교육, 기타 등등등등. 그다음에 갖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 수입, 내 집, 인세 수입. 저도 갖고 싶은 게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저는 시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에 시계가 이렇게 바인더가, 시계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바인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계를 이렇게 놓고 요일에 따라 뭐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바꿔 끼고 다니고 하는데 거기를 2개, 3개, 4개 막 많이 만들고 싶어. 막 그런 꿈도 꿔요. 그러면 사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아이 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명품은 시간이 흘러도 제값을 받는 게 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싶어요, 그냥. 그다음에 되고 싶은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청년부 교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신앙의 멘토가 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한번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지성 씨를 좋아합니다. 꿈꾸는 다락방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라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가 있는 셈이다. 부는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니까요, 지금도 평창동에 사는 애 많지 않습니다. 진짜 대기업 같이 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대를 이어서 가져가지, 건물 한 2-3개 있고, 잘 살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싸움이나 하고 난리 나죠?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뭐냐면, 부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요, 꿈의 격차라 합니다. 꿈의 격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상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갖고 싶은 꿈들이 있어.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있냐는 얘기죠. 그런 도구 갖고 계신가요? 내가 결혼할 때 내 남편이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 같아라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아니죠? 제 와이프가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와이프인데 안 되죠? 없습니다, 그런 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도구 중에서 그래도 최고는 아메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제가 친구들 만났다 그랬잖아요. 걔네들 만나고 돌아오면서 제가 술을 못 하는데 이제 걔네들 만나면 맥주 500은 하거든요. 오면서 그래도 아메이를 잘 선택했네. 항상 결국 뭐예요? 아메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뭐다?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편의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졸업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거 보세요라고 해줘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좀 메시지 같은 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못하는 편집을 한 5시간 거쳐서 편집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보고 본질입니다. 본질. 이 사람을 8등급을 가르친 겁니다. 8등급이면은 저 밑에 등급이잖아요. 근데 국어를 가르칠 때 국어의 문제만 찍어준 게 아니라 읽기, 쓰기부터 가르쳐서 그 본질을 깨달으니까 다른 과목까지 성적이 올라가서 고대라는 데를 들어갔고 이 사람이 이제 같이 교사가 돼가지고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뭐 생각했냐면 그래,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기를 바래. 빨리 SP 가기를 바래. 빨리 GP 가기를 바래. 빨리 PT 가기를 바래. 근데 가고 나서 없어져. 그런 분들 보셨나요? 처음 오신 분은 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거는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본질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해야지만 아까 그 남자가 하는 얘기, 나는 전국 수석을 키울 거라고. 정상사님 그룹, 저희 그룹이 한국 아메이 최고의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메이의 사업에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본질에 맞게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하는 분이시나 지금 사업자나 이 본질을 알고 본질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장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메이 사업의 본질은 무엇일까? 도대체 뭐가 본질이지? 국어의 본질은 읽기 쓰기부터 해가지고 뭐 행간을 가리키고 이런 쭉 대화들이 나오는데 그럼 아메이의 본질은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지금 이 시간에 비 오는 날 금요일 날 차 막히는데 여기 오신 거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메이에 대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비전이 여러분들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닌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요. 오직 아메이, 기승전 아메이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위험 무한소득입니다. 투자금 없잖아요, 우리요. 그 다음에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무한소득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야, 너 2천만 원 내야 돼, 1억 투자해야 돼 했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중에서 내가 잠들 자고 그 다음에 내가 허튼 데 쓰지 않고 투자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무위험 무한소득. 여러분들 진짜 잘 나가는 제 주위에 사업을 해서 잘 나가는 친구들 너무 부러웠어요. 그냥 한 방에 막 쫙.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한 방에 쭉. 그래서 해외로 도피한 친구도 있고요. 소송 들어간 친구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 방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방을 찾는데 절대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부업으로 투자 없이 부업으로 시작해서 무한한 소득의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생산, 판매 직원 없잖아요. 애용자만 구축하면 돼요. 내 입에서 기승전 아메이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우사님 또 여러분의 시너스트 그룹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퍼펙트 하잖아요. 윈윈 사업이죠. 복제와 축적이 가능하죠. 100% 성공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완벽한 노후 준비. 저는 제가 4년 하는데 24년 해가지고 완벽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업, 자영업, 그런 게 뭐가 있겠나요? 없어요, 사장님.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할 수 있잖아요. 내 은퇴를 내가 시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속세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 아들한테 야, 이 집 네 명의로 바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제 빼놓고 기본적으로 4억 5천만 원이 여러분들 세금을 내야지만 명의를 바꿀 수 있어요. 주식으로 준다고 그러면 60%입니다. 6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재용한테 왔다가 그 딸한테 가고 한 번만 더 가면 그건 나락게 된답니다.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근데 아메이는요. 상속세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인세 수입이잖아요. 제가 15일 정도 해외여행, 가족여행 가고, 그 다음에 13박 15일 성지순례 가도 한국에 있는 아메이 사업은 돌아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토탈 석세스, 돈과 시간의 자유, 친구 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아메이의 가치와 비전은요, 근본은요, 가치와 비전이고 저는 두 번째가 뭐냐면 간절한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좀 많이 넣어서 죄송한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 아니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똑같은 거를 부모한테 이제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의 부모를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똑같이 죽기 전에 꿈에 대해서 우리 물어보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멕시코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속이 친구들이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똑같이 물어봅니다. 1년밖에 못 사는데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에 뭘 쓰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어머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5억입니다, 5억. 예. 5억을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 5억을 선택을 했죠. 여러분들, 내가 1,000만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5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죠. 은행에다가 지금은 5억을 넣어도 얼마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요새 금리로 따지면은 한 7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넣었을 때 나오는 돈이 5억이거든요. 그 이자거든요. 즉 뭐냐면 그 5억 때문에 내 꿈을 포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간절한 꿈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구가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가 저는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1,000만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보세요. 5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돈이고 그게 상속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꿈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꿈을 정의하십시오. Define your dream. 여러분들의 꿈을 정확히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Focus on your dream. 성공은 운도 한 방도 아니랍니다. 성공은 행동하는 루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성격이 훨씬 더 아메이에 안 맞는 성격입니다. 안 맞는 성격.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내성적이고 많은 친구들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성격인데 내가 어떻게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갔지? 그거는 제 둘째가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걔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메이도 안 했을 거라고요. 그게 걔가 나의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사람이 늙고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을 때 늙는 됩니다. 만약 꿈이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엘린 카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메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도구가 아메이라는 거,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아메이라는 거 여러분들 일단은 인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메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복제입니다. 복제. 단순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책을 읽는 부모가 책을 읽는 집안에 아이가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생뚱맞게 다른 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는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제만 되면 되는데 그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하게 통일성 있게. 아주 심플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정성훈 사장님이 어려운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후원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네트워크 넓히고 책 읽고 뭐 음원 듣고 이런 것들을 심플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복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랍니다. 돈은 최고의 리더가 있는 기업으로 흘러간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변해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3%대, 6%, 9% 성장하면서 반드시 변해갑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와 같이 한 팀이 돼서 같이 몰입을 할 때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번째 리더가 되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변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졸업이라는 드라마를 왜 졸업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거거든요. 틀에서 벗어나자. 근데 이게 가장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변화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책임감, 투자 마인드. 지금 뭐냐면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푸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 책임감, 투자 마인드. 그 다음에 사업가적인 행동. 그건 뭐예요? 결과에 집중. 내 성공에 대한 믿음.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메이는 뭐예요? 내 성공을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믿으시나요? 이날은 내가 될 것 같고 내일 지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요. 1년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믿음이 계속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혼자는 못 이겨요. 그럴 때 여러분들 스폰서랑 같이 전화하고 밥 먹고 커피 먹고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 그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제 파트너가 있는데
나 이제 사업 그만하라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 파트너가 하나 있어요. 18%까지 쭉 갔다가 뚝 잠수를 하면은요, 6개월을 가요. 6개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내고 6개월을 가요. 그리고 그때 또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8%의 네트워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SP 정도 돼가지고 쭉 밀고 나가야지 그 네트워크가 탄탄해지는데, 그냥 소비자한테 리테일에서 18%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게 연락이 6개월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로 베이스로 가요. 또 막 히익하다 웃으면서 뭐 나와요. 그러다가 또 툭 들어가가지고 한 두세 달 가요. 제가 추석 전에 그랬어요. 너를 한번 돌아봐, 이번 추석 때. 제발 부탁인데 너 자신을 봐. 자기는 꿈이 없어. 사장님, 나는 꿈이 없어요. 뭐 간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너 중고등학교 때 꿈 없었어? 그 꿈이 결혼을 해서 네 잠재의식에 묻혀버린 거지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 네 자신을 돌아봐. 그리고 이제 추석이 끝나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에 대한 믿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도전하시라는 거죠. 직금이 어느 시기예요? 직금이 천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메이를 25년 하다 보니까 보여요. 저는 보여요. 그게 보여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아메이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 그룹들이 그 코로나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자영업 너무 힘들듯이 모이라 그래도 안 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게 기회로 보이죠? 기회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움직이셔서 소비자들을 확장하고 조금 더 알리셔가지고 사업자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여주면요. 저는 직금이 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금이 진짜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정상회에 맨날 전화하면은 대전에 가 있지요. 어디에 가 있죠. 사람 진짜 열심히 해요. 저는 직금이 기회니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의 은퇴를 저희 그룹에다가 딱 해놨어요. 나 A70까지 할 거야. 그때까지 나 열심히 하고 나 은퇴할 거야.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네 빨리 하라. 나 은퇴하고 나서 도와달라 그러면 절대 안 도와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해할 때 항상 읽는 책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내 인생의 5년후라는데 이 책을 오늘 한 권을 띄는 겁니다. 현재 2024년도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코로나다, 경기가 안 좋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만족하세요? 100% 만족들을 못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도구를 선택을 하는 건데 5년 전에 선택했던 도구 때문에 지금 현재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만족 안 된다는 거는 거꾸로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도구가 선택을 잘못한 거는 아니겠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가 2029년도로 만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씨 5년 후인데 뭐 좋아지겠지, 경기가 좋아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경기가 좋아져도 나의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2029년도는 5년 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하고 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5년 후가 결정이 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다? 아메이라는 겁니다. 아메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5년 후, 오늘이 9월 20일이잖아요. 5년 후 2029년도 9월 20일 날이 목요일이더라고요. 목요일 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5년 전에 그때 열심히 해서 지금 핀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할 건가? 아니면 그때 뭐 들었는데 뭐 그러고 나서 잘 되겠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5년 후를 여러분들 맞이할 건가? 그거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2029년 9월 20일이면 아마 A70일 겁니다. A70. 70.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이상의 모습으로 서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끝입니다. 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아메이라는 도구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저도 뭐 사업하는 친구들, 직장 다녀서 뭐 임원 간 친구들, 뭐 펀드 회사에도 돈 번 친구들 있잖아요. 의사들도 삼성병원에서 심장내과 과장 하던 친구인데 은퇴했습니다. 제가 올해 한갑이거든요. 한갑. 다 은퇴하는 거예요. 직장 다 은퇴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산에 가는 겁니다. 산에. 맨날 산 모임이나 나오고. 여러분들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꿈꾸면서 도전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